자, 긴급 진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코로나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시위와 폭동 이런 사태들도 그렇고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태에서 정말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죠. 몇 가지 이슈들을 저희가 대선과 연결지어서 이분과 함께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홍콩과 관련된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그 인터뷰 내용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China has replaced its promised formula of one country, two systems with one country, one system. Therefore, I am directing my administration to begin the process of eliminating policy exemptions that give Hong Kong different and special treatment. 자, 이렇게 홍콩의 특별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무역 분쟁 당시에도 중국은 이 관세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홍콩 창구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피해를 줄여왔었는데 사실 그 피해까지도 이제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미중 갈등을 굉장히 좀 격화시킨 거예요. 근데요, 미국에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한 게 과연 목적이 뭐냐? 네네. 홍콩의 자치권을 이게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금 소위 말하는 분석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자, 지위를 빼주면요. 네. 본토 경제에 훨씬 더 예속될 수밖에 귀속될 없습니다. 수밖에 없다. 예. 네. 따라서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갖고 지금 내부적인 토론이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 네네. 3무죠.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째, 제재나 어떤 내용에 대한 시간표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없었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거에 대한 뭐 언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랬죠. 만약에 진짜로 뭐 싸움을 시작하겠다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뚜렷하게 지금 볼 수 있는 게 시진핑 주석을 직접 비난을 안 했어요. 네.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특별 기자회견 한다 그랬을 때 주가가 떨어졌지만 진작 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니까 증시가 오르는.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것이 지금 미국이 얘기한 이 홍콩 사태가 과연 이게 진짜로 치고받는 진짜 육박전이냐, 레토릭 위주의 말싸움이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지금 의문, 그리고 각자의 패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궁금해지는 그런 시점에 왔고요. 진짜 육박전이냐 레토릭이냐에 대한 의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뉘앙스는 네. 그냥 말싸움으로 보인다는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네. 네,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앵커와 함께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네네. 트럼프한테 홍콩이 중요하겠어요?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미중이 당연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홍콩이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국제사회 평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급박한 세계적 우려가 있는 사건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네네. 직접적으로 홍콩에 대해서 지금 행동을 취하는 모습들은 지금 일단 어떤 시간적인 그런 이 여유를 두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1차 미중 무역 협정의 완벽한 성공, 그거야말로 팜벨트에서 자기 지지층에서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어느 거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분명히 1차 무역 협정이 훨씬 더 이 성과가 있고 또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커창이 보고를 할 때 제일 먼저 미국과 1단계 무역 협정은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인대에서 발표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싸움이 시작됐다고는 합니다만 하여튼 11월까지 가야 되는 분명히 이제 어떤 시간적인 스케줄은 나와 있고요. 네. 말싸움이 조금 먼저 가는 부분들이 되지만 그래도 지금 전 세계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미국이 패는 하나를 더 갖고 있구나. 서로 관세 매기는 것뿐만 아니라 홍콩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패가 하나 더 있는 게 미국이구나.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지금 그런 상황 아닌가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이건 어떨까요? WHO를 탈퇴하겠다고 밝혔어요. 사실 이것도 11월 대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 저희가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they have failed to make the requested and greatly needed reforms, we will be today terminating ou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redirecting those funds to other worldwide and deserving urgent global public health needs. 고모님, 만약에 이것이 진짜 그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행보라면 이 속내는 뭘까요? 그럼 전체적인 지금 세계 질서를 유엔 중심에서 다르게 바꿨다 이거죠.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두 가지의 아주 특이한 행보를 했습니다. G7을 G10 또는 G11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글로벌 연합체 AI를 위한 글로벌 연합체를 2년 동안 지금 하자 그러는데 안 해갖고 왔거든요. 미국 네네. 하나 그거 싫어. 아니 뭐 규제하면 우리나라 국내 산업만 저 피해를 보지 이랬는데 그것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UN 특히 뭐 WHO 뭐 WTO 뭐 이런 기존의 이 국제 질서를 담당해왔던 그런 체제를 지금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I를 중심으로 한 G7 구성체가 지금 또 나왔고요. 또 G7을 G11으로 따라서 미국이 다시 중심이 되는 전체적인 국제적인 이 지배체제 이거를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트럼프의 속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가운데 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면서 한국에게 참석을 요청했어요. 네. 약간 이게 한국을 중국과 등지고 우리에게 와 막 이런 뉘앙스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지금 이제 한국 지금 빼앗기가 굉장히 지금 뭐 저거 됐죠. 그래서 G7 다 아시지만 거기에 저 러시아, 네네. 인도, 한국을 포함해서 지금 G10 또는 G11으로 하면서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겠다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제 하기로 했는데 사실 이제 독일은 불참을 얘기를 했고요. 네. 일본하고 이제 뭐 영국 그 정도만 지금 가겠다. 또 불란서도 가겠다 했기 때문에 이 흥행이 좀 실패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다시 하기로 했는데 9월은 아시다시피 유엔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왔을 때 G11으로 우리 확대하자. 목적은 단 하나다. 네.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짜자. 뭐 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기 사실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좀 이렇게 쭉 들어놓고 보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경제 그 뭐 자유무역 경제 체계가 네.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 중국이 우리는 1대1로 할 거야라고 그렇죠. 하면서 중국의 중심의 이 자유무역 경제 체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예.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서서 중국 죽이기에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보니까 미국이 다시 한번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반응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뭐 진짜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돼버렸죠. 네네. 기술 패권으로 갖고 뭐 어저께 이제 뭐 스페이스X가 지금 뭐 이제 저기 우주 정거장까지 갔습니다만 그거조차도 지금 사실 우주 전쟁 패권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지금은 이념적인 이런 부분만 빼놓고는 모든 분야에서 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의 틀로서 이것을 담아낼 거냐 아니면 새 그릇에 담아낼 거냐 네. 트럼프는 후자를 택한 거죠. 새 그릇으로 가자. 새 술은 새 부대.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 중심의 이 뭐 전 세계 글로벌 가버넌스를 한번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연출해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사실 홍콩에 대한 이 조치, 뭐 특히 이제 이런 지위 박탈하는 부분은요, 사실 뭐 아니면 도예요. 네. 주거나 말거나.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한 풀만 들어가면 서로 굉장히 상처가 깊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깊어지는 상처보다는 새로운 다른 차원에서 해서 접근하는 새롭게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홍콩 지위를 박탈하면요, 미국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홍콩을 완전히 예속해서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등등의 지금 굉장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는 뭐 기승전 대선이기 때문에 네. 대선에서의 우위를 가는데 지금 이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중국이 딜을 한 거예요. 홍콩이냐 농산물이냐 택하세요.
아니야, 나는 그럼 따르게 할게. 아. 이 부분이 지금 서로의 수싸움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시간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 우리가 몰입돼 갖고 한국은 중국을 손들어야 돼, 뭐 미국을 손들어야 돼,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네네. 그것도 지금 빠른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초격차를 벌리는 듯한 그러한 정책적 또는 기술적 우위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긴 합니다만 저희가 오늘 주제는 이제 그럼 과연 이런 그 이슈들이 트럼프 재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니까 마지막 한 가지 이슈를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그 미국 내 시위가 격화되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인종차별 문제와 갈등, 빈부격차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다 부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대선과도의 부정적 영향 아니에요? 근데 참 오늘 아침에 이제 숫자를 받아보니까 이게 네네. 희한해요. 4월 말에 42대 42였어요. 바이든하고. 네. 그다음에 5월 21일자에 40대 48로 바이든이 8%를 이기고 있었어요. 네네. 그 지난주에 46대 51로 바이든이 지금 5% 정도를 이기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놀라운 숫자가 나왔어요. 격전지라 그런 15개 주에서 트럼프가 다 이겼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로 미국의 특색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위기감이나 전시 상황이 되면은 현 정부, 특히 여당과 현직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지금 그것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데서 위기 관리 능력을 트럼프가 잘 보여준다면 또 반등의 기회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대선 매일 저 나와서 트럼프 당선되는 거 당연하다 그러는데 진짜 한치의 앞도 네네. 지금 전망할 수 없는 그러한 하반기 아주 격전의 5개월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참 많이 어려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니까 근데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시위가 지난 주말 사이에 격화된 거지 시위는 원래 한 5일 전부터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영된 숫자인 거죠. 반영됐다고 봐야집니다. 그리고 바이든도 지금 사실 이 캠페인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봤을 때 지금 초기에 바이든이 더 치고 나갔으면 압도적으로 격차를 벌일 텐데 다시 줄어드는 현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금 15개 스윙보터 스테이트에서 지금 트럼프가 다 이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치 앞도 지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이 지금 군대를 투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진짜로 이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이것 또한 또 트럼프한테는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느닷없는 이런 행동들이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오히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다는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대선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